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사람 있어요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이분도 닉네임이 사람 있어요 라고 지으신 이유가 오늘 사연에서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지으신 거고, 오늘 이야기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7,000년이 넘은 나무를 보러 갔다가 생겼던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잘 돌아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곳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잘 돌아와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진짜 이런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죠? 네, 일본에 있는 섬이고요. 야쿠시마라는 섬인데 월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되었던 섬이기도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네네. 거길 또 왜 가셨을까? 이게 참. 근데 사실 뭐 그런 걸로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귀신을 보러, 그 나무를 보러 가는 거지. 저는 일단 관심도 없었고 예. 귀신이나 뭐 그런 공포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네. 이제까지.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나무를 알게 돼서 보러 갔다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냥 농담식으로만 얘기했었던 이야기예요. 2018년에서 19년 정도에 제가 회사 일이 너무 찌들고 상사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했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때 뭔가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일본의 어떤 섬에, 그러니까 일본 선사시대 기원전부터 살아있다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7,200년이 넘는 조몬스기라는 나무가 일본의 어느 섬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몇 달 동안 홀린 듯이 그곳에 대한 정보나 영상을 찾아보고, 여기를 너무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티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년 2월 17일에 갑자기 다음날 휴가를 쓸 수가 있게 돼가지고,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했었고 가고 싶었으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그 섬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다음날 가고시마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시작을 해요. 야쿠시마를 들어가려면 가고시마에 도착을 해서 항구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배를 타고 잘 들어가서 섬에 도착하니까 그날 섬에는 비가 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인드가 여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게 진짜 여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다닐 땐 짐 자체를 정말 가볍게 챙겨서 가거든요. 당연히 우산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알아둔 정보들로 여행자 센터에 들어가서 지금 띄워주셨던 것처럼 산으로 갈 수 있는 종이지도랑 섬 안내 팜플렛을 들고 렌트카를 빌려서 마을에 들어가요. 마을에 들어가서 렌탈샵 가서 등산 옷이랑 장비 빌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행자 센터에서 종이지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등산 장비 샵에서도 그렇고 2월 달에는 이 섬 자체가 비수기라서 혼자 와가지고 등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본다면서 지금은 산이 조금 험할 거라서 조심히 다녀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가고 싶었고 설렜고 여행지니까. 그래서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설레는 상황으로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도 저 혼자인 거예요, 여행객이.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도 숙소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한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이 지도를 이제 보면서 네. 자기 전에 공부를 좀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종이 지도만 보고 산을 올라야 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그린 종이 지도만 보고. 예. 근데 산을 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간 산을 타야 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올라야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올 수가 있어서 예. 뭔가 조난 당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오. 근데 이 지도를 보고 미리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제가 7,200년 된 나무를 보러 가려면 왕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4시나 5시쯤에 등산을 시작해야 뭐 6시나 7시 해 지기 전에 내려올 수가 있어서 예. 그날은 이제 되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찍 자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에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나와서 운전을 하고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도시락집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집에 들어가서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기분에 좋아서 도시락을 2개를 사서 이제 챙겨가지고 할머니랑 인사도 잘 나누고 차를 운전을 해서 올라가요. 네.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산이 비포장 도로가 되면서 올라가면 1차선 도로가 되면서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길들이 나오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갔던 와이파이 포켓이 멈추면서 노래도 끊기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제가 그냥 구글맵 켜놓은 지도 정보 내비게이션만 알림이 돼서 제가 산을 막 올라가게 돼요. 그때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몇 달 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그래서 도착을 해서 산 초입 주차장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이 섬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가? 자연문화유산이 된 섬이어서 당연히 다른 팀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등산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나 말고 다른 등산 팀들이 있겠지 당연히. 예. 근데 저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산길을 올랐는데 예. 살짝 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만 기다려보자. 한 있겠지. 10분 20분만 기다려보면 다음 팀이 오겠지.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보다. 근데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4시 40분쯤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산을 오르다 보면 5시나 6시가 되면 해가 밝아질 거고 지금 산을 오르면 어차피 산 초입이니까 올라가다가 조난당하지도 않을 거고 내려오면 해가 뜨기 전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혼자. 예. 근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객기에 올라가지만 산을 타다가 조난을 당하면 뭔가 내 기록이나 영상을 보고 사고 난 거를 찾아달라는 마음에 올라가면서 기록을 남기려고 동영상이랑 사진을 틈틈이 찍으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비님께 보내드렸던 2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이거 보고 이야기 한번 갈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기? 이분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자, 여러분들 한번 저희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볼게요. 도착은 했는데 저길 어떻게 혼자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가고 있습니다. 뒤 안개 봐. 대략 이런 느낌이다, 일단은. 네네, 저런 네. 등산로 초입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영상에서 제가 저기를 혼자 어떻게 들어가 혼자 시렁시렁 거리는 게 소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을 하면서 그래 진짜 내가 이 나무를 보러 몇 달간 벼르다 온 거니까 죽게 하겠냐 그러면서 핸드폰 플래시를 켠 채로 가요. 처음에는 진짜 어둡고 전날에 섬에 비가 와가지고 바닥도 다 젖어 있고 나무로 된 철도길들을 걸어가야 돼서 되게 미끄럽고 너무 긴장되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도 좀 걷다 보니까 이게 어둠에 적응도 되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평소에 못 느끼던 숲향? 흙냄새? 막 꽃향기 그런 것도 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좋네 이러고 혼자 즐기면서 등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 다리 영상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와, 잠깐만, 이거 볼게요.
네, 이렇게 플래시를 바닥으로 펼치면 다리가 보이는데 앞으로 들면 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아니. 칠흑이에요. 옆에 뭐 난간 이런 것도 없네요. 그냥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네. 네, 맞아요. 아니 랜턴은 준비하셨어야지. 아, 다른 팀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다가 다행히 다리를 잘 건너고 계속 이제 건너가요. 뭐 그래도 오길 잘했다, 아무 일도 없네 하면서 건너가요. 근데 이제 종이지도에 아까 제가 받았던 거를 보면 그 다리를 건너서 옆쪽으로 무슨 마을이나 집들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옆에 이제 큰 나무 2개에 신사 지나서 다리 건너면 옆에 무슨 숲풀이라고 적혀있는 학교터가 나오거든요. 마을이랑 예. 학교터. 거기를 지나가면서부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때 든 생각은 이 발자국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대기소에서 30분 넘게 기다려보길 잘했다. 몇 분 더 참고 저 사람이랑 같이 올 걸 그랬나? 혼자 오르다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개밤 같네. 그러면서 올라가요. 긴장 풀고 혼자 신나서 휘파람 불면서 막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가는데 예. 문득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경직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도 플래시가 없어서 핸드폰 불빛만 켜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제 뒤로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불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가까이에서 불을 쏘면 제 등이나 다리 사이나 뭔가 그림자가 져야 되고 예. 빛이 어느 정도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까마득한 어둠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뒤로. 예.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 막 목이랑 뒤통수 쪽으로 뭔가 구멍 뚫릴 것처럼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면서 제 귀가 막 뒤로 빨리는 듯한 것처럼 우환이 들고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예. 그때 막 옛날에 저희 토요미스테리나 전설의 극장 같은 거 보면 무슨 뒤돌아보지 마 귀신이라던가 뒤돌아보면 무슨 막 그런 거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멈추거나 뒤돌아보면 어떡하지? 막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그래, 내가 버티다가 오른 거니까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2시간만 가면 해가 뜰 거야. 어떻게든 이 숲을 벗어나 보자 하고 미친 듯이 걸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패닉에 와가지고 막 걷는데 갑자기 제자리에서 과호흡이 와가지고 멈추게 돼요. 그 눈을 꾹 감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 귀에 대고 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소리를 따라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예.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 초입에 저길 어떻게 혼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이러면서 계속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손을 꽉 쥐고 엄청 빨리 걷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에서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소리가 머리에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랜턴 없이 핸드폰 플래시만 켜고 가고 있잖아요. 이 배터리가 다 돼서 불이 꺼지면 여기서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배터리 체크를 하니까 이제 2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 배터리가. 생각해보니까 보조 배터리를 제가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가방에 넣어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핸드폰 플래시를 켜려면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을 해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야 되면 가방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개를 뒤로 돌려서 가방을 버튼 다음에 찾아야 되잖아요. 절대 제가 고개를 뒤로 못 돌리겠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 나지, 뒤는 너무 어두운 것 같지, 소름은 돋지, 막 배터리는 줄어가고 고개는 못 돌리고 패닉이 오면서 어떻게든 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어차피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도 조난당하면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찾아달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어차피 내가 충전을 해야 되고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플래시가 없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서 가다가 그래도 이 소리가 계속되고 핸드폰이 꺼질 것 같으면 그때 미친 척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켠 채로 뒤를 돌아서 가방을 벗겨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꺼내서 충전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미친 듯이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친 듯이 빨리 걸을수록 빨리 걷는 속도에 맞춰서 거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거기를 어떻게 혼자 들어가, 거기를 어떻게 혼자 들어가 이렇게 막 계속 들렸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들렸어요? 아니면 진짜 들은 대로만 한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어떻게 묘사를 못하겠어요. 묘사를 못할 정도로 뭔가 이게 한국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말을 어눌하게 못하는데 한국어를 쓸 때 그런 느낌? 그게 외국인이 하는 건지 예. 사람이 아닌데 사람 소리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되게 언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렸거든요. 와. 그래서 뭔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막 이러면서 이 소리가 계속 발소리에 맞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미친 듯이 걷다가 보니까 언제 누가 뒤에서 말했냐는 것처럼 너무 조용해지고 제 숨소리만 미친 듯이 숲속에 퍼지는 거예요. 그때 아, 이때다. 끝났다. 잘 버텼다. 그래서 가방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려고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벗는 순간에 멈춰있던 소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언제 들어가, 저기 어떻게 언제 들어가, 저기 어떻게 언제 들어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 저기 언제 들어가, 저기 언제 들어가, 저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들리자마자 뛰려는데 온몸에 마비가 돼서 넘어져요. 제가 가방을 진 채로 넘어져요. 넘어졌는데도 저 소리가 엄청 빨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가방을 어떻게든 지퍼만 열어서 가방에 있는 짐이 바닥에 떨어지든 말든 막 미친 듯이 뒤져서 보조 배터리를 찾아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찾으면서 온갖 씨는 다 찾아요. 제가 종교가 없는데 하느님 부처님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보조 배터리를 찾아요. 막 빌빌빌 빌면서 가방을 뒤지는데 갑자기 제 앞쪽에서 뭔가 점프 뛰듯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 소리가 제 앞에 딱 멈추자마자 제 뒤에 나던 미친 듯이 빨리 들리던 소리들 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확 사라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러웠던 게 사라지면서 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에너지가 없어졌잖아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느껴지던 그런 음침하고 찌를 듯한 기운을 찍어 누를 정도로 더 거대한 기운 같은 게 제 정수리 앞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소리가 멈췄으니까 제가 살아생전 귀신이나 뭐 공포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이런 걸 겪으니까 막 뇌가 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배터리 꽂고 영상 켜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머리를 땅에 박고 핸드폰만 동영상을 켜서 앞으로 키자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이 안 켜졌어요. 예. 그래서 연속 촬영 있잖아요. 연속 촬영. 이거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앞으로 핸드폰만 들고 딱 사진 셔터음이 숲속에 엄청 울리면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기절을 했거든요. 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아직도 깜깜한 밤인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그런 느낌들이 없어져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자니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이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있던 짐들이 떨어져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눈앞에 있는 것만 대충 주워서 덜덜 떨면서 산을 올라가요. 그렇게 정신없이 막 가다 보니까 새벽에 동이 트면서 핸드폰 플래시도 없이 갈 수 있게 밝아졌거든요. 그렇게 나무 지역, 그 지역 숲이 끝나고 해가 밝아지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예. 그때 핸드폰을 들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4번 사진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연속 촬영해서 찍힌 거구나, 이게. 네네네. 제 앞에 사슴이 있었어요, 사슴이. 예. 얘가 점프해서 온 거구나.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예. 근데 기운이 느껴졌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연속 촬영을 해서 찍힌 사진을 보니까 제 앞에 사슴이 있었고,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사슴이 저를 보는 건지 제 뒤에 있는 뭐를 봤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찍힌 채로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산을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오. 내가 잡아먹힐 것 같던 지옥 같았던 저걸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사슴 사진을 보니까 적어도 귀신보다는 사슴이 낫겠지. 그래, 얘가 뒤에서 어떤 느낌을 없애줬으니까 어떻게든 가보자. 가다 보면 내 뒤로 사람들 오겠지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산을 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숲이 7,200년 된 제가 나무를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그냥 옆에 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1,000년, 2,000년 된 나무들이 질비해요. 이런 길을 건너서 가다 보면은 엄청 거대한 나무들이 옆에 있거든요. 이런 숲을 제가 건너서 막 가요. 그래서 가면서 저런 숲길을 가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슴은 왜 나온 거고 왜 사슴이 나오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없어진 건지 아무리 제 혼자 상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도 사슴한테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월순 구루터기라고 해서 수천 년 된 나무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 안에 신당이 있더라고요. 신당이 있는데 이 신당도 나무 뿌리 안에 있는 신당이에요. 엄청 커요. 예. 나무 안에 있는 신당이에요. 예. 그 신당을 보니까 괜히 막 마음이 엄청 풀리면서 제가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묵념 드리고 옆에 제가 가방 보니까 귤 같은 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또 귤 같은 것도 하나 뭐 드실지 모르겠지만 놓고 나무 밖으로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제 앞에 웬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새빨간 바람막이 등산복을 입은 일본인 남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 진짜 사람을 보니까 반갑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 내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 않는 일본어를 막 하면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줍음이 많나 보다. 일본 분들 뭐 수줍음 많으시니까 그래도 보고 밝게 웃어주시니까 오케이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랑 막 같이 산을 올라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와이파이 포켓을 가지고 가가지고 팝팍으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산에는 와이파이 포켓이 안 터지니까 번역기를 쓸 수도 없었고 혼자 어색함 풀어보려고 막 영어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일본어로 말을 걸어보고 바디랭귀지를 해도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거려요, 이분이. 근데 가다가 제가 사람을 만나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배가 고프고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여기 잠깐 서서 우리가 밥을 먹고 올라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가지고 근처에 앉아서 제가 가방을 뒤져보는데 다행히 도시락은 제가 안 떨어뜨렸더라고요. 그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려는데 네. 제가 넘어져서인지 도시락이 개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하고 꺼내서 한 입 먹는데 남자분은 제 옆에 멀뚱멀뚱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걸 안 꺼내길래 먹을 거 없냐 노헝그리 하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길래 어차피 제가 도시락을 2개를 사왔잖아요. 제 도시락 남은 거 하나를 주고 둘이 진짜 어색해도 밥을 잘 먹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제가 보기로 했던 목적지에 7,200년 된 나무를 보거든요. 그 조먼스기라는 나무 앞에 도착을 하는데 이 나무예요. 그거는 그냥 뭐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나무 자체를. 이 나무 둘레가 사진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데 예. 성인 남성 8명에서 9명이 팔둘레를 둘러야 될 이상으로 커요. 예. 보는데 막 영험하다? 뭔가에 눌린다? 그런 기운에 눌려서 어버버버 하는데 이 영험함 어색한 느낌이 아까 제가 넘어졌을 때
앞에 사슴이 오면서 느꼈던 엄청 거대한 기운 같은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허락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보다. 오. 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뭔가 이런 진짜 신이 있나? 뭔가 이런 산신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멍 때리다가 이제 가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일본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찾고 불러도 없어요. 제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나무를. 발자국 소리도 안 들렸는데 거기에 저만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아 그래 먼저 갔나 보다 하고 다시 혼자 내려가는데 아까 제가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밥 먹던 자리를 지나는데 제가 건네줬던 도시락이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도시락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순간 제가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앞만 보고 내려가요. 어떻게든 산에 내려와서 주차해둔 주차장까지 나왔는데 역시나 차는 제 차 한 대밖에 없었고 그날 이 산과 숲은 저 혼자 올라갔다 온 거였어요. 그 뒤에 다른 뭔가 이슈들도 이 섬에서 짧게 잘 있었지만 네. 뭔가 여행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산에서 찍고 일본에 있었을 때 봤던 사진들은 다 멀쩡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는데 사진들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네 맞아요. 이거랑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깨졌었다. 들어갈 때 신당 사진도 울어 있고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멀쩡한 사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중간중간 저렇게 사진들이 깨져 있어요. 아, 이것도 좀 뭔가 울어있는 느낌이고, 뭔가 소용돌이 빨려 들어가듯이. 아니, 그러면, 이 낮에 찍은 사슴은 뭐예요? 제가 가는 길에 사슴이 앞에서 계속 쳐다봤어요. 아, 이게? 네네. 야, 이거 뭔가 있다, 진짜 이거. 왜 일본에 사슴이 많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맞아요. 많은데 예. 그냥 가는 길에 사슴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지켜주는 건가? 가는 길을 에스코트 해주고 뭐 이런 건가? 그러고 난 제가-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딱 그냥 그 일이 있고 별일이 없었다. 그 뒤에는 임팩트 있는 일이 하나 더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산을 끝내고 제가 온천을 너무 좋아해요. 여행을 가면 항상 온천을 갔거든요. 온천을 좋아해서 온천을 찾았는데 제가 첫째 날은 어차피 등산을 가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짧게 있고 둘째 날에는 그래도 등산 갔다 오고 하니까 호텔에서 편하게 쉬자라는 생각에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호텔에 가는 길에 엄청 낙후되고 노후된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갈 법한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시골 마을에나 있을 법한 그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온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 뭐 왔으니까 로컬 온천 한번 하고 호텔 들어가서 쉬자. 그것도 이제 산 좀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온천에 들어가요. 온천에 들어갔는데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 산도 혼자 갔다 왔는데 온천도 혼자겠지 하면서 온천을 들어가는데 왜 옛날 일본 온천은 목욕탕을 보면 남탕 여탕이 따로 있고 가운데 벽 같은 거를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위랑 가운데가 빵꾸 뚫려 있는 온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 하나를 세워두고 남탕에서 씻는 소리가 여탕에서 들리고 여탕에서 씻는 소리가 남탕에서 들릴 그런 되게 오래된 온천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온천은 개인 락커 같은 게 없이 서랍 같은 데 옷을 벗고 바구니에 옷을 넣어놓거든요. 또 제가 바구니에 옷을 넣고 씻고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목욕할 때 습관이 수건으로 얼굴 이를 가려놓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반신욕하는 것처럼 지지다 일어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눈 감고 가만히 피로를 녹이고 있다가 수건을 내리고 앞을 봤는데 앞에 중년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예. 근데 정말 빤히 쳐다봐요, 저를. 삼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눈으로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근데 저는 작은 온천이고 여탕에서 씻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온탕인데 남탕 문이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물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욕탕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탕 안에 들어오면
파동이라든지 물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상대방은 앞에서 앉아서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쉬다가 앞에 봤는데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숫자를 세요. 내가 귀가 허한가? 이상한 게 자꾸 보이나?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한 1분인가 2분이 지났나? 그리고 수건을 다시 걷어놓고 얼굴을 딱 앞으로 돌리는데 제 눈앞에 남자의 허벅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쳐다보지? 이게 사람인가? 뭐지? 왜 이러지?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존재를 본 척하면 안 되고 왠지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슬슬 비켜가지고 괜히 쿨한 척 아무것도 못 본 척 몸에 있는 물기 닦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가요. 그래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온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되어 있는 칸에 옷을 바구니에 넣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바구니에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말고 아무도 옷이 없더라고요. 아니, 희한한 그런 일들이 많네? 원래 귀신을 보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제가 여기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런 것들에 좀 예민해졌어요. 아, 갔다 와서부터.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한테 얘기를 못한 이유가 미친놈 소리 들을까 봐 못했어요. 아니, 뭐, 영적인 이야기들은 항상 그렇죠. 네. 나이 먹고 뭔 소리냐. 걔 또 음. 말장난하고 있다.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상식선에선 이해 안 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시드름물을 듣는데 네. 마을에서 노루 봤는데 노루한테 얘기하고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나랑 뭔가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이게 이런 거였나 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제보를 제 말을 하시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일단 들어봤지만 본인이 겪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저는 제 기억이 온전하게 100% 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귀신이라고 안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대자연의 무엇인가의 허락을 받아서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저는 좀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 산에 가신 거는 그거는 누가 막지 못할 것 같은데 갔다가 네, 맞아요. 거기에는 뭐 산신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만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뭔가 나쁜 귀신 같은 그런 좀 악한 귀신 같은 것들이 괴롭히고 뭔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사슴으로 나온 뭔가 산신 개념, 뭔가 신의 개념 그런 게 딱 와서 그 기운을 완전 눌러버리고 그 나무까지 안내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기묘하다 이거. 그리고 나무에 도착했는데 네. 사슴이 왔을 때 느꼈던 거랑 똑같다는 게 전 진짜 너무 소름이었어요. 같은 느낌의 기운이었다. 네, 그런 막 엄청 거대한 게 나를 누르는 영험한 느낌이 사슴이 왔을 때랑 나무 앞에 섰을 때 되게 같다고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 진짜 뭔가 나를 지켜줬나? 이방인인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 보살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엄청 했죠. 자, 오늘 사람 있어요 님께서 닉네임을 사람 있어요로 왜 지으셨냐니까 왜 사람 살려요 사람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지금도 말하면서 막 소름이 네. 돋긴 했는데 저희는 이거 영상 보면서 와,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월령공주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요? 네, 막 이 섬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도 그게 나온다며요. 사슴이 뭐 신의 개념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네, 그 애니메이션의 네. 주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오. 큰 신이 사슴신이고 그리고 시대라던가 애니메이션이 동물들이 신으로 나와요. 아, 거기서 네네. 야, 이거 일본이니까 가능한 그런 이야기였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분명히 사람 있어요 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드름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야기를 정말 또 잘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제가 더 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자료도 되게 많았긴 했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와 이거 기묘하고 신기하다.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 있어요 님께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